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여기는 경남 창녕 지역에 마늘밭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얼굴은 안 나와도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마늘 재배 단지 몇 평 정도 심은 겁니까? 여기에 한 600평. 600평에. 예. 요게 밑비료는 몇 평, 100평에 몇 개 정도 사용했습니까? 우리가 13 마사루를 한 4포 정도. 100평에. 한 마지기. 200평에 앞으로 이야기하지 마이소. 예. 계산이 안 됐네. 100평에 100평에 2포. 2포. 그 다음에 그거는 질소 함량이 몇 프로짜리 썼습니까? 14. 14짜리를 갖고 앞으로 말 이름도 꺼내지 마라. 예.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우리도 이게 지금 현재에 뭐를 한번 써보려고 하나 조금 완효선 비료를 예. 요번에는 한번 써보려고 그래 하고 올해는 이제 그냥 지나가야 될 단계고 그렇죠. 오늘 우리가 4월 26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5월 10일까지 추비를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요소 헛고래 강원도에 그 배추밭에 비료 줄줄 나오는 비료 질통이 있거든요. 예, 그거는 배추 우리 예. 배추로 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예, 그걸 가지고 헛고래 여기 놔야 돼. 여기. 예. 며칠 전에 어령에 그 비료 10포를 쓰고도 헛고래 100평에 반포를 10kg 나왔어요. 그 지금 거기는 이시 잔량이 지금 현재 1.2 정도, 1.4에서 1.2 정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 그 대표님 농장에서는 보면 이시값 한번 재보겠습니다. 마늘이 키가 크지 않습니까? 예. 비료가 작아서 웃자람이 일어난 거거든요. 예. 자, 수분 39.6%에 이시가 0.56, 온도 15도 3분이거든요. 그럼 바닥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바닥층까지 내려가는데 이시가 0.7 정도 있다는 거죠. 온도 수분 40에 40.5%에 이시가 0.7, 온도 15도 3분. 그럼 얘가 지금 비료가 질소를 가지고 광합성에서 엽록소를 만들고 엽록소가 탄수화물 생산했냐 안 했냐 이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시들고 있는 양은 잎의 함수량이 적다는 거고, 함수량이 적은 거는 탄수화물 생산이 적다는 거고, 탄수화물 생산 적은 거는 엽록소량이 적고, 엽록소량이 적은 거는 질소가 적다는 거죠. 마늘이 캘 때에 대해서 한번 썰어진 걸 보셨죠? 예. 예. 그거는 가리 가다. 빨리 가자. 가리 가다에서 썰어져 버린 더워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겠습니다. 혹시 유튜브에서 한국말로 보셨습니까? 예. 예. 보는데. 예. 그래서 우리 창녕 지역에서 마늘이 영천 지역에서 마늘, 우리나라 마늘들이 뻥 나온다고 비료 못 주게 했거든요. 맞지? 예. 요 잎 사이에 여기 들어간 비료가 안으로 쏙에 배에 들어가서 인편이 마늘 쪽이 만들어질 때 그 비료물이 짜봐서 세포가 파괴된 거거든요. 비료가. 비료가. 예. 그래서 비료가 많이 들어가면 이 쫑이 안 오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겁이 나서 비료를 적게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완효성을 황금알농법 천지바이오의 우리 회사와 협약을 맺고 이승민 이사가 그 많은 역할을 해서 우리가 비료를 썼는데 100평에 6개로 쓰니까 잔량이 많이 남더라는 거죠. 인상가리가. 예. 우리가 마늘 패고 모내기 하고 잔량으로 남아있더라. 그리고 올해 심을 때, 지난 가을에 심을 때 완효성 6개 연 거나 나릉농사 짓고 난 다음에 토양분석이 거의 비슷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상가리 양을 줄이겠다. 그리고 기비로 이제 코팅 3개, 예. 완성비 3개, 요소 1포. 요소. 가을에 100평당. 100평당. 예, 그리고 가을에 또 요소를 추비할 수 있으면 1포나 2포 더 하고 이중 덮고 이제 다수확을 20kg를 하려면 평당 여기에다 간수호수를 이어가지고 지금부터는 비료를 잘 못 주니까 밑에 관수 점적호수나 분소수를 뒤집어 이어가 그렇게 많이 비료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헛골에다 비료를 줘야 되거든요. 그 지금 어령에 김일상 의원님이 900평에 지금 총 100평당 비료가 10개가 들어가고 비 오기 전에 요소가 100평당 10kg 또 들어갔거든요.
헛골에 또 줬다는 거죠. 이야, 그럼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 작년에 15kg 설계를 냈는데 가리 양이 많아가지고 쓰러져 버렸거든요. 그 결국엔 11kg밖에 평당 생산을 못했어요. 그 기분이 나빠가 말을 안 해. 올해는 이제 15kg 설계를 냈는데 내년에는 20kg 설계를 내보겠다는 거죠. 그 지금 현재 이식값이 2.5가 되는 것 같으면 2.0에서 2.5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면 20kg 생산이 가능하다는 결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연면 시비해서 대사작용을 원활하게 시키고 뿌리를 생산량을 늘리고 그건 황금말농법 잘 했는데 황금말농법에서 안 쓰는 게 뭐 다른 걸 쓰질 않는다는 거죠. 거기서 골드 그린 골드 칼라에 설탕을 첨가하는 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 지금 NK를 헛골에 주면 쓰러져 버려요. 지금도 사용한 인산가리가 과다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우리는 그 연면 시비를 할 때 조금 지금 앞에부터는 좀 강하게 쓴 편이지. 예, 그 잘못하면 그것도 마늘이 힘이 없을 때는 비료가 빼이 들어가면 마늘 그 쪽 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노랗게 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어떤 농장에는 물비를 한다면서 한 거 있잖아요. 예. 늦가이 해보면 거기 배이 들어가갖고 마늘 안에 쪽 있지 않습니까? 예. 위에 노랗게 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얼마나 마늘이 과연 먹을까 이걸 갖다 아직까지 예측을 못 하겠어. 그 질소 함량을 300까지 이었거든요. 300까지 지금 넣었는데 다시 더 넣고 있어요. 완화성 코팅 비료 6개 하면 그 숫자만 해도 132 정도 나와요. 130이 넘어. 밑비로 들어간 게. 그러면 요소가 4개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것도 446, 160에 160에 그 4624 180이 넘죠. 그러면 이미 300이라는 숫자가 넘었어. 거기에다가 또 요소를 10kg 들어갔는데 앞으로도 먹는 양을 따라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무한정을 먹는다 하는 결론. 그렇죠. 지금 뿌리가 많아가 엄청나게 먹을 건데 우리가 줄 수 없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 대표님 농장에 지금 보면 허리까지 왔지 않습니까? 마늘이 우리가 두둑이 한 10cm에서 한 10cm 정도 되겠죠. 두둑 높이가 지금 깔아앉아가지고 그러면 한 5전 정도. 예, 그리고 이 마늘을 들어보면 키가 상당히 높죠. 이 배꼽까지 올라가죠. 한번 들어보이죠. 이파리를. 예, 예, 큰 거는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마늘이 비료가 작아서 키가 큰 거죠. 절간이 늘어지고. 예, 비료가 더 있으면 이것보다 키가 작아요. 그 우리나라의 고추가 키가 크거나 이런 거는 제가 비료가 작아서 그렇다고 다 증명해냈거든요. 여기 보면 마늘이 절간이 늘어졌거든요. 이게 보면 예, 많이 늘어져. 이거는 비료가 작아서 우짜란 거죠. 그 보면 여기는 마디가 좁아요. 아래쪽에는. 그러나 위쪽으로 오면서 잎이 가늘어지고 길어져 버렸거든요. 그럼 요 잎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 보면 둥글고 아주 여기까지 좋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올라오면서 쭉 뻗어버려요. 그리고 이 가늘어. 순간에 뻗어 올라오더라. 그렇죠. 비료가 뚝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비료를 얼마나 줘야 잘하냐 이게 답이 없거든요. 그렇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비료를 잘못 줬을 때는 또 볼만하네. 골물이 차면 이제 안에서 속에서 2차 성장이 나오고 예. 그 다음에 마늘 수입 마늘이 2차 성장이 나오고 냉동했던 종자가 좀 일부 나오고 맞아. 비료를 잘못 해가 요 조금 들어간 것도 일부 나와요. 예. 여기 들어간 것도. 왜 그러냐면 그 타이밍에 임텐이 분화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황금알농법에서 우리나라의 마늘 업계를 완전히 그 일부를 역사를 뒤집고 있죠. 예. 그래서 대표님 농장에서 매년 평균 마늘 생산량이 10kg를 넘습니까? 농사 10년지 가지고 한 번 한 10kg 넘은 적이 있었어. 그에 비가 많이 왔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종자할 때 비가 많이 왔지. 그렇죠. 그래서 온도를 식혀준 거죠. 예. 가리를 먹어냈다는 거죠. 비가 많이 왔어요. 예. 그래서 올해는 비가 좀 작년보다 많잖아요. 예. 그럼 평당 1kg 정도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럼 1kg 더 나오면 우리가
이런 작황 추세라면 전년 대비 파종 면적 늘은 거하고 약 배가 되겠죠. 약 50% 정도 더 정수가 되겠죠. 현재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늘이 작년도에 우리가 대표님 농장에서 몇 킬로 나왔죠? 작년도에는 한 7kg. 7kg 나왔다면 우리가 비료를 갖다가 100평의 비료 한 포가 1.5kg. 네. 그 4포, 5포 비료밖에 안 썼다는 거죠. 그렇죠. 비료는 많이 안 씁니다. 100평에 5포 썼으니까 7.5kg 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포를 쓰면 15kg 나와야 되는 작년 안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인상갈이 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줄이고 질소로 대체할까 그거거든요. 그래서 마늘을 심었을 때 올해는 대표님 농장에는 약 이 정도 작황이라면 7kg 이상 약 8kg 정도 가능하다는 거죠. 작년보다 좋지. 네. 비가 많이 오서니까 온도 낮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후에 비가 안 오고 가물어 버리면 생산량이 또 일부 줄어들긴 해요. 그렇지. 질소 부족 가리 가달해서 더위를 탄다는 거죠. 네. 그러면 뭘 해야 되냐는 거죠. 강원도에 배추밭에 주는 질통 네. 그걸로 흙골에다가 100평에다가 10kg씩 주면 돼요. 100평에다가 10kg 5월 10일까지. 5월 10일까지. 예. 다른 걸 줘서 뿌리가 일을 하지 않다는 거죠. 엽록소가 있어야 되고, 엽록소는 강합성을 하고, 강합성은 탄수화물 만들고, 탄수화물을 만들었을 때 그 탄수화물은 자기 몸이 성장도 하고, 뿌리로 내려가서 뿌리 끝에 유기산과 자기 몸에서 내려간 탄수화물, 그걸 흙을 걸쭉하게 녹여서, 거기에 비료물을, 미생물이 소화를 시켜서, 그거를 마늘이 먹었다는 거죠. 사람도 우리가 소화시킨 입을 씹은 것밖에 없지 우리는 위장에서 효소가 먹었 그죠? 마늘도 역시 효소 동작은 똑같다는 거죠. 동작이 우리 요거 한번 해보지. 비료를 예. 자체를 한번 넣어보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예. 한번 넣어보지. 5월 8일까지 줘도 이상이 없어요 그게. 5월 8일. 예, 다 먹어. 어차피 이제 조금 거진 다 잘라난 상태고. 예. 예. 그리고 엽록소가 있어야 강합성 하더라는 거죠. 근데 NK 더 줘보니까는 애나 생산이 줄어들어 버리죠. 다 빠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지금 쫑을 자르고 나면은 아미노산을 첨가를 많이 시키거든요. 예. 이 쫑을 자르고 나서부터는 약을 한 2-3번을 정도 더 치는데. 뭐 그래도 내나 그었었거든. 양은. 그러니까. 예. 원소 우리가 미량 원소 예. 무기물 그 비료가 무기물이지 않습니까? 예. 예, 질소 그 힘이 제일 좋더라는 거죠. 그 에너지 생산을 제일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근데 다른 걸로가 그 대처가 안 되더라는 그 양으로서는. 그러니까 7포 반 들어가면 10kg 넘어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7kg에서 지금 한 포가 들어가면 약 2kg가 늘어나요. 질소 함량 30%가 1.5kg 늘어나는데 지금은 먹으면 바로 늘어나요. 생산량이 허실이 없기 때문에 캘 때 돼서 잎이 싱싱하면 많이 나오죠. 그렇지. 예, 잎이 싱싱한 거는 결국은 질소 함량이죠. 그거를 올게 한번 요거 해보고 올 한 20일경 해가지고 우리가 수확을 예상을 잡고 있거든요. 아, 올 20일에요? 예. 올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요거 작업 들어갑니다. 한 20일 돼서 자르고 3일 이후에 있다가 작업이 들어갑니다. 예. 그때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내가 비료를 한번 넣어보고. 예, 지금 이제 들어가면 우리가 해마다 말라 들어가죠. 그렇지. 말라 들어가. 예. 더 두면 좀 애처롭잖아요. 이제 그렇지. 그 말은 먹을 것 없이 굶어 죽는 거죠. 어떤 걸 해도 굶어 죽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한다고 예. 남들보다는
좀 싱싱하게 잎을 많이 가져가게끔을 만들거든요. 예. 어떤 한 그거를 하더라도. 그런데 그 시기에 지가 이제 지나갔을 때나 예. 요 밭에가 그때에 6월 1일 날부터 서서히 자빠라지더라고. 그래 수확을 내가 언제 했나 하면은 6월 8일 날인가 내가 그래 수확을 했어. 마늘이 자빠라지는 원인은 네. 비료 부족에서 가리 가다해서 더워서 썰어진 거거든요. 이제 그때는 뭐 5월 말경 되면은 자빠라지어야 되는 것도 일반 기존 자빠라지어야만이 또 생산도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렇진 않아요. 마늘 빼놓으면 지금도 알들어 뿌는데 똑같다는 게 예. 원리는. 우리 대가리 묶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예, 예, 마늘, 양파, 대가리 묶고 다니잖아요. 예, 예. 그것들은 알이 커요. 잎이 많으면 무조건 알이 커. 그렇겠지. 예. 영양분이 그걸로 밑으로 다 예. 내려오니까. 질소가 있을 때는 연면십에 이제 가리를 한 1kg나 2kg까지 쓸 수가 있어요. 늦게서는. 근데 이제 황금을 농구에서는 골드, 지금부터는 이제 종을 다 자르고 나면 이제 골드 칼라 골드 칼라. 1.5리터에 설탕 1.5kg. 2kg까지 쓴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예. 가을에는 가을부터 들어갈 때는 그게 1.5리터에 썰이가 올 때는 이제 설탕이 3kg. 얼음일 때는 올라갔을 경우에는 얼음일 때는 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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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에는 내가 예, 4kg. 설탕 5kg. 겨울에는 5kg. 예. 여름에는 이제 이게 영상의 기온은 1.5리터, 1.5kg. 1.5리터. 너무 키가 작아져요. 그러면. 그렇지.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키를 줄이 에너지를 늘려야 되니까 예. 1.5kg보다 2kg 더 낫겠죠. 예. 근데 다른 걸 넣어가지고 더 농도가 진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냥 마늘은 안으로 들어가면 인펜이 쪽이 돼 있는 거는 아직까지 연하다는 거죠. 예. 연한 곳에 농도가 진한 비료나 어떤 물질이 들어가면 흡수를 해서 그게 상한다는 거죠. 마늘 자체가 오히려 그렇죠. 상한다. 어떤 마늘 같은 건 늦게 잘못한 것도 영양 잘못한 것 까보면 대가리 노릇노릇하죠. 예. 익었잖아요. 예. 그 익은 것이 또 가리도 역할을 해요. 가리. 그 땅에 가리가 너무 많아서 예. 이 밭에 가리가 너무 많은 데다가 다른 물질을 좀 먹으면 더 심해진다는 거죠. 마늘이 말리다 보면 어떻게 익은 것 같은 거 있죠. 예. 떳떳하니 김나고 이럴 때, 그렇지. 예, 나는 그거는 마늘에 수분이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걸로 그래 나는 봤거든요. 예, 아닙니다. 아니다. 예, 썩고 어떤 거는 홀랑 녹아버리는 거죠. 캘 때는 이상 없는데 예. 말리면 녹아버리죠. 그게 안주 나는 그거는 안주까지. 마늘 그 캐가 말리다 홀랑 녹아버리는 사람 예, 있죠. 예. 그게 가리 가다 때문에 그래요. 간혹가다가 한계씩 있대. 우리 집은 그런데 어떤 사람 녹아본 사람 있거든. 예. 그런 사람 말라 보이면 없더라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예. 그게 가리 가다 때문에 그래요. 가리가다. 가리 가다 때문에 몸에 열이 나서 예.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예를 제가 많이 해놨거든요. NK를 준 농가들이 마늘 캘 때 5월 중순 넘어가고 실검실검 늘 자빠졌다가 일났다 하는 거 있죠. 그게 가리 가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산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자고 한 게 100평당 비료를 얼마나 구성해야 되겠냐, 그걸 계속 조율하고 있거든요. 그게 100평당 우리가 조율하는 게 몇 킬로냐. 그래서 우리가 완효성에 질소가 22%에 인산가리가 10%도 6포는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질소 30에 인산이나 가리가 한 3 정도 비율이 맞지 않느냐, 그래 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비료 쓰는 거는 터무니없이 다르죠. 그렇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걸 현실화돼야 국가적으로 안정화되는 사업이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대표님 농장에서는 제가 길 가다가 이제 언론 드린다면 지금은 싱싱하고 좋은데 그나마나 더 싱싱하면 더 잘한다네, 성장한다네. 그렇죠.
지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굶어서 생산량이 더 이상 안 늘어난다는 거죠. 그 늘리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인 게 다른 건 다 들어있다. 예. 그래서 해보니까 질소가 더 효율적이더라. 질소가. 예, 연면 시비는 이제 설탕을 공급하면 뿌리에서 탄수화물을 생산하는 원료인 질소나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이게 부족했을 때 이미 바로 만드는 탄수화물이 공급되니까 식물은 바로 에너지를 쓰겠죠. 그러면 뿌리가 그 탄수화물을 공급받아서 유기산을 발산해서 토양에서 끌쭉한 액으로서 하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마늘이 물을 줘도 이파리가 안 뚜꾸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탄수화물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탄수화물 생산 누가 했냐면 엽록소가 광합소 낸 거죠. 엽록소는 누가 역할을 했냐면 결국은 또 질소로 가겠죠. 이런 순환의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립을 못했다는 거죠. 황금마늘 농법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의 마늘깨가 많이 그 패턴이 바뀌고 있죠. 그렇대요. 야, 나도 내 역시도 그걸 하면서 이래 보고 이래 하는데 뭐 저 이방 같은데 저런 데는 보니까 입이 절간이 많이 좁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요거를 현재가 한 2년 전부터 한주까지 나는 거기에 대한 거를 이래 다 듣고 처음부터 할라 이래 하니까 내가 또 하던 농법이 있다가 보니까 예.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는 안 해봤지. 예. 지금도 그렇고 예. 지금도 이제 내가 하는 또 방식이 있어서 하는데 뭐 안 그러면은 박 대표님께서 지금 그래 하면은 예. 내가 요소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거든. 예. 조금만 해도 되고 예. 이거는 지금 이게 이제 5월 10일에 비료를 여러 농가에서 해봤거든요. 예. 이상이 없더라고. 양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지금 비료 못 먹는 만큼 돈으로 바로 한산돼.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동생 같은 경우에도 형이 좀 다 자르고 나면 비료를 한번 줘 넣으라 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예.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거를 선뜻 조금 끓이지더라. 한 지금부터 한 열흘 정도에서는 헛골에 100평 한 포씩 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열흘 정도에. 예. 이상이 없어요. 일부 좀 희발이 없는 놈이 몇 놈이 약간 누리끼리 마티 갔는데 그러다고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그렇지. 한 포를 놔도 마늘 죽은 것도 아니고. 몇 놈이야 그렇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개수로 예. 살아있는 놈이 엄청나게 먹으니까. 예. 그 한 포를 놔보니까 일부 장애가 일어나는데 지금은 한 포를 놨는 게 아니라 반 포씩 놓으라 그러거든요. 예. 100평에 반포. 예. 올해 생산량이 늘어나가지고 가격이 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올해? 그렇지. 예, 그래서 생산량이 예년보다 더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예. 그러면은 농가에도 덜 손해 볼 것이고. 예. 키로수가 그만이 빠지 나오면 가격이 싸다 하더라도 예. 그만에 또 값어치가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헛골에 나면 해도 없고 이 비료가 암모니아트는 질 상태를 바뀔 때 가스가 30% 나가면 30% 줄어들어요. 그럼 요소가 46%인데 46%. 근데 15% 빼고 나면 3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막 그냥 툭 잘라 빼면 그러면 토양에 결합돼서 이게 이제 암모니아 가스가 나올 때 이게 가스 피해는 일부 받을 수 있지, 잘못하면 이게 그 마늘밭에 비료 가스가 나와요. 그럼 비가 오거나 쿨러를 돌리거나 뭐 골물되거나 뭐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물은 지금 뭐 내일 같은 경우에는 물은 저 위에는 받치지가 있으니까 예. 내일 한번 해서 그렇지. 예. 하여튼 지금 이렇게 고래 마늘이 꽉 차 있을 때는 헛골에 비료를 보는 잘못하면 가스 차입니다. 암모니아 가스 나와가지고 마늘이 가스 피해를 볼 수 있다.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래 늦게까지 어두워질 때까지 같이 그 마늘밭에서
이렇게 같이 상의해 주는데 감사드리고 앞으로 제가 영상으로 유튜브를 많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